여러분, 오늘은 중간관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자, 선생님들, 중간관리자가 뭘까요? 중간관리자란 중간에서 관리해주는 사람을 뜻하죠. 쉽게 말하면. 그쵸?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중간관리자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물론 원장님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 중간관리자라고 하면은 원장님은 사실 우리 회사로 치면 오너잖아요. 그쵸? 자, 오너를 제외한 우리 선생님들, 나머지 선생님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중간관리자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원감님도 계시겠지만 주임 선생님도 계시고요. 요즘에는 영어 선임교사 또는 영어 선임교사 이렇게 조금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자, 각 어린이집마다 어떤 원은 또 주임 선생님이 계신데 원감님이 안 계시고, 또 어떤 원은 원감님만 계시고 주임 선생님을 두지 않고, 또 어떤 원은 주임 선생님이 두 분이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원은 한 분이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원은요, 유아반 주임교사, 영아반 주임교사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관리자 선생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제가 꿀팁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선생님들 절대 중간관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의 눈이 너무 자주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뭐 중간관리자 선생님들은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더 넓게. 굉장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너무 이제 선생님들을 관리한다는 말하에 이제 선생님들을 계속 관찰하고 뭔가 감시한다는 느낌까지 받게 하시면 선생님들이 사실 숨을 못 쉴 경우가 많아요. 숨통이 조금 트여야지 사람이 일을 할 맛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계속해서 관여하시고 선생님 이거 안 되잖아. 저거 왜 안 돼? 또는 선생님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가 화법이 진행되면 모든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즐겁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을 매번 감시하고 이 선생님이 뭔가를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걱정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관찰하고 감시의 대상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오너보다도 우리 선임교사들 그리고 중간관리자 선생님들한테 약간의 반기심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너무 매의 눈이 되시기보다는 선생님들의 감정을 잘 파악하시는 그런 중간관리자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원감님보다는 저는 이제 주임교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주임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주임 선생님들 중간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는 우리 원감님 원장님이 계실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아래로는 우리 나보다 아래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직급이 낮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을 조금 관리하시는 그런 선생님이 되시겠죠? 주임 선생님께서. 자, 제가 주임교사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은 당연히 누구든 회사에서는요 오너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왜? 회사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회사 욕도 회사 욕이지만 직장 상사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이집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직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마 원장님이나 원감님 또는 주임 선생님에 대한 그런 상처받은 마음, 그 다음 속상한 마음, 쌓아두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원장님이랑 원감님, 주임 선생님 눈에는 선생님들의 특징이 하나하나 다 보이거든요. 희한하게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거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눈은요, 다 달라요. 시점이 다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는요, 선생님들의 힘든 점은 주임 선생님이 꼭 들어주셔야 돼요. 먼저 다가가서 뭔가를 지시하고 내리는 상황이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을 선생님들이 들어주시고 이 선생님들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원장님이랑 원감님께는요 정말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선생님들이랑 나눈 사적인 이야기라거나 또는 원장님 원감님에 대한 비난의 얘기라던가
또는 조금 선생님들과 나눈 이야기 중에 조금 비밀로 보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들이랑만 나누시는 게 좋아요. 이 이야기가 만약에 원장님, 원감님까지 아시게 될 경우에는요, 많은 선생님들이 주임 선생님을 오히려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장님, 원감님께서도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일을 안 하시거나 조금 속상해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달해버리면 사실 이제 원장님이랑 원감님의 마음만 더 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적절하게 조절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관리자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히 어떤 사람을 상대하느냐, 양쪽 두 입장을 굉장히 조율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관리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게 중간에서 조율을 제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을 지키세요.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중간관리자가 되시면 제일 어려운 것이 선 지키는 일이에요. 자, 물론 나랑 친한 사람들은 친한 사람이지만 선생님들이 직장에 오셨을 때 내가 주임이라는 거를 자각하고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약간의 카리스마를 조금 보여주셔야 됩니다. 중간관리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율해 주셔야 선생님들 간의 오해도 안 생기고 원장님, 원감님 간의 오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선을 지켜주시고요. 나 이 사람이랑 친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되게 잘해줘. 근데 나 이 사람들이랑은 안 친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지시를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공평해야 돼요. 주임교사라는 게 또는 중간관리자 선생님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시면 안 돼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거거든요. 반드시 선을 지켜주셔가지고요. 주임이 되는 순간 또는 선임교사가 된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구나.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구나. 나를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꼭 염두해 주셔야 돼요.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임교사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전전긍긍한다면 그거는 선임교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선임교사가 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선임교사들은 사실 정말 단단한 멘탈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돼요.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아쌤과 함께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선생님들이랑 선임교사 선생님들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약간의 중간중간에 꿀팁들, 진아쌤만의 꿀팁들 좀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중간관리자가 굉장히 힘든 역할입니다. 어찌 보면 원장님보다 더 힘든 역할이 중간관리자 역할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중간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봤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아쌤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꾹꾹꾹꾹꾹꾹. 자, 그 다음에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자료로, 더 좋은 스토리로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